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1월 21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정과 뒷담화 소식입니다. 정치권에서 오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국회의원들 사이에, 보좌진들 사이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 정치평론가, 또 여의도 정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이야기들을 제가 전해드리는 시간인데, 자, 오늘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추미애는 왜 지금 윤석열, 추미애 거의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것을 총대를 메고 윤석열 축출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본인은 많은 상처를 입고 있죠. 본인도 어제 SNS에 글을 올렸지만은 가족들도 본인 이야기로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고 아들 문제, 딸 문제 다 드러났 그 논쟁이 됐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어떤 비판, 언론의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무릅쓰고 본인은 왜 그럴까? 본인은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달에 취임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던 윤석열을 압박을 하고 나중에는 축출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모두 사용합니다. 인사권 다 사용해서 자천시켰죠. 그 다음에 수사지휘권, 윤석열의 수사지휘 권한을 아예 박탈하는 그런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찰권, 한동훈, 윤석열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감찰을 했고, 또 지금은 윤석열 총장 본인에 대해서 5가지 감찰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거의 막바지로 온 것 같습니다. 막바지 지금 축출작전, 윤석열 축출작전에 나선 것 같은데, 윤석열이 최근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자기 대권 주자로 여론조사에서 1위 했다, 3위 했다고 하고, 또 실제로 또 살아있는 권력수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이 수사를 또 그 총장으로서 지휘를 하고 이렇게 하니 이제는 축출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마 정권 차원의 그 결정이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축출을 윤석열만 쳐내면 이 윤석열을 또 영웅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다. 시나리오가 필요한 것이죠. 각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본대로 가는 것 같은데, 막바지를 향해서 각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은 외나무다리에서 추미애 장관이 직진을 해서 윤석열을 강으로 떨어뜨리기, 그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난주에 법무부의 박은정 감찰 담당관, 추미애 측근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으로 불립니다. 친정권. 남편도 그렇죠. 이정권 대검 형사부장인데,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인데, 추미애 이렇게 불립니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법무부의 검찰 담당관이 그 상관인 류혁 감찰관,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을 하고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윤석열 총장 대면 감찰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절차에 맞지 않다. 그 감찰을 하는 이 정당성이 없다. 그리고 무엇을 감찰하겠다는 거, 이런 것도 제시하지 않고 규정에 어긋나니 그 절차에 따를 수 없다. 법무부 조사에 법무부 감찰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그 이후에 양쪽에 공문을 주고받고 옥신각신하면서 결국은 이 목요일 2시가 박은정 그 감찰 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검에서 대면 감찰하겠다. 그 날짜를 정한 날인데 그날 나타나지 않았죠. 나타나지 않고 대신 이 법무부 쪽에서는, 추미애 쪽에서는 대검의 비협조로 못했다. 감찰 못했다. 방문 감찰 못했다.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이 감찰에 불응을 했다. 그 감찰에는 성역이 없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감찰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가지 이유인데, 만약에 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감찰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사전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없는 상황에서 감찰을 한다고 받아들이면은 선례를 남기게 되겠죠.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사실상 2번째입니다. 그 전에 그 최동욱 검찰총장 때 당시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문제로 감찰을 지시하니 감찰을 안 받겠다고 하고 사퇴를 해버렸죠. 그 이후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2번째인데 무려 5개의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순순히 응하면, 절차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데 응하면은 선례를 남겨서 다른 검찰총장, 그 후임 검찰총장들에게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검찰 조직 전체의 반발 이런 것을 사게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감찰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대로 먼지떨이식 감찰을 해버리면은 아전인수 해석을 해서 윤석열에게 징계 사유를 덮어 씌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나 또는 대검 감찰부장 전부 다 친정권 검사들로 채워져 있죠. 자, 이 상황이 지금 상황인데 앞으로 전개될 상황, 이것은 예측하기 쉽습니다. 자,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 명령을 거역했다. 4명을 거역했다.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불응 프레임, 응하지 않는 불응 프레임을 씌울 겁니다. 씌우면서 이 감찰 불응은 직무 정지 사유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검사징계법에 보면은 징계가 확정이 안 된 징계 혐의 단계에서도 그 징계 그 대상자는 직무 집행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이 직무 정지가 되면은 지금 수사 지휘권이 있던 것도 통째로 없어지죠. 그러면은 식물총장이 다시 됩니다. 원전 수사 그 지휘하지 못하게 되고요. 특히 지금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 그 지검장과 수사팀을 핀셋 인사한다. 딱 찍어내서 인사한다. 그런 말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직무 정지까지 당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 다시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다음 단계가 식물총장 상태에 있는 윤석열을 축출하는 마지막 수순이 있는데, 징계입니다. 자, 검사에 대한 징계는 그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 검사에 대해서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입니다. 근데 검찰총장도 검사죠. 그래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바로 다름 아닌 법무부 장관. 지금 추미애, 윤석열 징계를 추미애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 징계 결과를 그런 구도입니다. 이 7명의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미애입니다. 그리고 위원이 법무부 차관, 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외부인 3명.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과반수 찬성을 하면 의결이 됩니다. 자, 징계 사유를 보면은 검찰청법의 정치운동 등에 대한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직무 태만,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선 손상, 이런 것은 지금 윤석열에 대한 감찰 뭐 한다고 하면서 갖다 붙인 것, 윤석열에 대해서 갖다 붙인 것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죠. 정치운동. 지금 뭐 자기 대권 주자로 나서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징계 종류는 면직, 정직, 감봉, 이게 중징계고, 또 경징계는 중건신, 경건신, 견책, 이렇게 됩니다. 가장 무거운 게 면직인데, 징계 면직은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입니다. 파면. 검사에서 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 검찰총장도 파면당하는 것이죠. 파면, 그리고 또 이 규정이 있기는 한데, 파면을 당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 자, 이것이 나중에 또 논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파면까지 간다면은, 해임, 면직해서 파면까지 간다면은, 대통령 출마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너무 이런 추측이긴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추미애는 외나무 다리에서 이렇게 직진을 해서 윤석열을 떨어뜨릴 텐데, 떨어뜨리려고 시도를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시도를 하는데, 그렇게 된 이후에 추미애 거치는 어떻게 될까? 일단은 시차를 두고 동반퇴진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농계작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농계처럼 같이 동반퇴진하는 것. 윤석열만 축소를 하게 되면은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죠. 영웅을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 개각 때 추미애도 같이 내보낸다. 다만 윤석열을 먼저 징계를 하고 추미애도 개각 때 한꺼번에 그냥 나가는 걸로 내보낸다. 이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연말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 공수처를 연말까지 반드시 발족시키겠다고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죠. 그래서 공수처가 들어서면서 추미애가 나가는, 윤석열은 그 앞에 징계를 하는, 자, 이 소신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윤석열 축출 작전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죠. 뭐 징계하는데도 지금 뭐 법무부 안에서도 감찰 놓고 막 유효과 또 그 서로 부하 직원들 사이에 뭐 마찰도 있고 그랬습니다. 안 될 수가 있으면은 어차피 내년 7월까지가 윤석열의 그 임기니까 그때까지도 추미애를 그냥 법무부 장관에 놔두면서 살아있는 거를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성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 수사팀을 핀셋 교체해버리는 뭐 그런 일을 하면서 내년 7월 윤석열의 그 임기 말까지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자, 가장 중요한 의문점, 제가 제일 처음에 던진 의문점입니다. 왜 추미애는 그토록 욕을 먹으면서 가족들까지 정말 본인 말대로 고생을 시키면서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설까? 가령 예를 들어서 원래 친문이었다면은 문재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걸 수가 있다고 하겠죠. 근데 추미애는 아닙니다. 노무현 탄핵에 찬성을 한 적도 있고,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입을 한 인물이죠. 그리고 많은 견제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친문 쪽에서 자기 희생하면서 충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문재인에게. 결국 해답은 원하는 반대급부가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반대급부는 지금 오선 국회의원하고 당대표하고 장관하고 국무총리겠죠. 최근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죠.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년 4월 보궐선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추미애 장관이 답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나의 정치적 욕망, 야망을 갖지 않기로 스스로 맹세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선출직에 더 이상 안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출직이라는 것은 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나 뭐 대통령 선거도 포함되고 시장 선거도 포함되겠죠. 그 선출직에는 안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관까지 그 선출직엔 왜 그러냐면 지금 본인이 실제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을 했죠. 골수 지지층 외에는 추미애에 대한 반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가기 어렵고, 실제로 선거에 나와도 이 아들 병역 병역 복무 특혜, 뭐 휴가 문제, 병가 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하죠. 병역 문제는. 그 상황이 또 선거에 쟁점이 되면은 선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가서 정치자금 그 카드로 뭐 결제를 했다 이런 이유까지 여러 가지 여기 불거졌기 때문에 선거에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출직 외에는 뭐가 있느냐? 임명직이 있죠. 임명직. 장관까지 했으니 임명직의 최고 자리는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가 되겠죠. 추미애 국무총리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몇 개월 전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났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나를 국무총리로 임명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다.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정세균 현 국무총리가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죠. 대선을 출마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물러나면 그 자리는 차기 총리는 여성이 돼야 한다는 명분으로 나를 시켜달라. 그 대통령에게 얘기하라. 이 이야기겠죠. 여성이 돼야 한다는 명분.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지금 47대인가 그럴 겁니다. 국무총리 중에서 여성은 단 2사람이었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설이었습니다. 장상, 김대중 정부 때 장상 국무총리 설이로 있다가 인사청문회가 안 되는 바람에 설이 꼬리를 떼지 못했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그 한명숙 국무총리가 사실상 최초의 국무총리입니다. 설의가 없는. 자, 그 상황. 그런데 이 2사람 모두 진보 정권에서 임명이 됐죠. 여성 국무총리가. 장상, DJ. 그리고 그 한명숙, 노무현. 그래서 문재인 진보 정권에서도 마지막 총리는 여성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로 나를 국무총리로 임명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라. 그런데 여권 관계자 코멘트가 그렇게 대놓고 요구했다. 아주 강하게 요구했다는 이야기죠. 대놓고 국무총리 자리를 요구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습니다. 추미애가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까지는 내가 어떤 정치적 야망도 갖지 않겠다.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 개혁은 정점은 윤석열 축출입니다. 윤석열 축출이 검찰 개혁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죠. 추미애식 검찰 개혁. 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임기 말까지 끝까지 내가 막았다. 그 전리품으로 국무총리 자리를 다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치 야망 없다. 내 선출직 안 나간다. 이것은 검찰개혁하기까지는 이것은 문재인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내 선출직 국회의원 노선도 하고 다 했는데 당신 때문에 포기했으니 임명직 달라. 국무총리 자리 달라. 그 메시지가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말 개각에서 만약에 동반태전을 윤석열과 하게 되면은 그냥 밖에 나가 있다가 상반기 중에 정세균이 나가면은 총리로 발탁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7월까지 윤석열의 임기까지 윤석열을 축출시키지 못하면은 그때 추미애도 법무부 장관이 그냥 있으면서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수사,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막 벌어진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추미애가 다시 견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7월 임기가 끝나면은 그때쯤 직전이라도 대선 전국이 막 시작이 되면서 정세균이 나가면은 그 자리에 국무총리로 갈 수도 있겠죠.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로 올라가는 과거 황교안이 그렇게 했죠. 자,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세 번째 여성 총리가 될지 아니면은 이 친문 진영에서 반대해서 안 될지 모르지만은 아마 임기 말에 친문 진영에서도 자기 사람을 내세우기보다는 이 파이팅이 있는 전투력이 있는 추미애를 마지막 국무총리로 내세워서 레임덕의 방패막이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미애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활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미애 국무총리 입성 시나리오 여기에 최대 장애물은 역시 윤석열이겠죠. 윤석열은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닐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내주 월요일에 또 검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검에서 오찬간담회를 하는데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해서 검사들을 불러 모아서 오찬간담회를 하고 지난주 화요일에도 이 사회적 약자 보호 이런 수사를 책임지는 검사 6명과 오찬을 했죠. 그 전에 대전고검지검 방문도 했고 또 신임 부장검사, 신임 차장검사 진천연수원에서 특강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본인의 존재감을 알려나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몸짓이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에 그러니까 감찰 결과 검찰총장 직무정지 또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은 아마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죠. 행정소송을 낸다든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지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혀 가면서 계속 대치 전선이 형성이 될 텐데 지금 당장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데 다만 이 두 사람의 충돌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에게는 국무총리 자리가 한 사람에게는 대권 자리가 걸려있는 그 싸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송권의 혼술이었습니다.